자, 한 달간 한동훈 대표의 성적 또 교수님이시니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평가 내리기는 아직은 좀 이르죠. 예.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아마 A0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A0에서 A 플러스로 가느냐, 아니 A 플러스로 올라가느냐, 아니 B 플러스로 떨어지느냐의 갈림길에 있는데 아하. 그 계기가 뭐였냐면 요번에 그 여야 대표회담이었고 예. 딱 연기가 돼 버렸어요. 코로나. 네. 그래서 아직은 좀 평가하기가 좀 이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뭐냐면 일단 지형은 한동훈 대표한테 불리하죠. 여야 대표회담에서. 왜냐하면은 야당 대표는 원톱이야.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제왕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당의 원톱은 여당 대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쪽에서는 두 다리 가지고 자기만 뛰면 되는데 2인 삼각 게임을 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뜻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빨리 뛴들 그 두 다리 가지고 뛰는 한 사람을 이기기 힘들잖아요. 예. 대신은 여기는 뭐냐면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골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은 그 득점이 2점이니까 아무래도 당정 협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큰데 다만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당정 간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하거든요. 심지어는 당정 간의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하다못해 뭘 하라 그럽니까? 이른바 약속 대련이라고 해라.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당정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징후 또는 약속 대련은 또 할 만한 머리도 안 돼요. 또 지금 국힘이. 예.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 그래서 그 시금석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해내느냐 한 대표가 그걸 보는 게 바로 뭐였냐면 여야 영수회담이었거든요. 예. 여야 이제 대표회담인데 대표회담. 그게 갑자기 뭐 코로나니 뭐니 이래가지고 싹 연결해가지고 지금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당정 협조가 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안 되는 게 좀 당장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책상병 특검이에요. 책상병 특검은 한 대표가 쓸 수 있거든요. 카드로. 그래 나 책상병 특검 받겠다. 제3자 특검으로 하자. 그다음 독소조항 빼자. 예. 이거 받는 대신에 너희들은 뭘 해냐? 당정 다른 거 다 접어라.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 이걸 끌어내면은 뭐 그 회담은 성공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한 대표가 지도력을 인정받는 거고, 그다음에 여야 대표 회담을 자기 주도권 하에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당에서 줘야 되잖아요. 다들 수 있게끔. 예. 근데 그게 지금 대통령실과 당내 구주류죠. 구주류에서는 아직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 설득이 지금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틈이 생긴 거잖아요. 저거 봐라. 저쪽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저기 대통령실하고 균열이 생겼네. 예. 그걸 계속 치고 들어오면서 아하. 빨리 발의해라. 빨리 발의해라. 빨리 이관계네요. 이관계. 좀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관계에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약간 군색해지거든요. 그럼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곤란한 처지에 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2인 삼각 게임의 이제 문제거든요. 예.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갈라 그러는데 저쪽에서 이 다리를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태고, 그걸 갖다 민주당에서 아주 교묘하게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예. 그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의대 정원 문제거든요. 아하.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하셨대요. 하다 넘어지셨는데. 그런가 봅니다. 네. 책상 모서리인 거예요. 의대 여기를 갖다. 아이고. 가가지고 거의 혼절하다시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뭐 7cm인가가 찢어져가지고 완전히 피바다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바닥이.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그 119 불러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가는데 뭐 7군데인가 돌아다니다. 예. 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난 거네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그거잖아요. 예.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은 의대 증원한다. 이거는 국민들의 아주 광범위한 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 따른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대한 우려도 또 불식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려를 하거나 이런 거 하면 저거는 카르텔이야. 의사들 카르텔이야. 실제로 의사들 카르텔의 측면도 분명히 있죠. 예. 그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00명 중에 1등, 또 1000명 중에 1등 이런 애들이 이제 가는 데가 의대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음. 의대 정원 딱 하게 되면 아니 그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저 카르텔 세력을 이긴다라는 어떤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누군가 대변해야 되는데 그걸 대변하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받아줘야지. 아하. 그래도 안 받아줘. 이렇게 되면은 하하.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예.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이게 좀 먹혀야 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반복된다면은 사실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한동훈 너도 별 수 없네,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하는 이제 B 플러스로 이제 떨어지는 길이라고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근데 결국은 그래가지고 뭐 당도 대통령실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알잖아. 지난 우리가 2년 반 동안 봤잖아요.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때는 정말 당도 죽고 대통령실도 죽는 예. 공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충돌은 정말 이게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는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으면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허들 또는 당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구는 교수님 뭘까요? 그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통령실이 너무 완강하다 그러고 예. 저도 이제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의대 정원 얘기는 아예 얘기를 못 꺼내.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겠어. 그래서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의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그 얘기가 아마 불같이 또 경로를 한다. 아예 못하게 끊는다 그래.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뭔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뭔가가 지금 필요한. 예.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냥 그거 없이 그냥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겠다라는 거고.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응급실. 예.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의료 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에서는 계속 전달하는데 그럼 이걸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이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이제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러다 보면 네. 한동훈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낸다면 그러니까요. 목소리만 내면 뭐해? 받아들여줘야지. 하하.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 필요 조건은 갖춰졌어요. 그래도 당이 이제 자기 목소리 좀 내기 시작하네. 그렇죠? 뭐 최상병 특보에 대해서 뭐 전향적인 안도 좀 내고. 예. 그다음에 의료 대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자기 목소리 좀 내고. 오케이. 필요 조건은 갖춰졌어. 이게 성과를 거두려면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충분 조건의 키를 쥔 건 역시 대통령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응답을 안 해주는 거야. 하하. 응답을 안 해주고 당의 구주리들은 좋아하는 거죠. 예. 알아. 저렇게 해서 한동훈 호가 좌초되면 우리가 다시 어디에요? 전면에. 다시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망하는 상태. 이게 현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 전체를 장악하지 했느냐 못했느냐. 맞아 30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30일밖에 안 지났죠. 예. 지금 한 달 만에 당을 장악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왜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당의 원탑은 누굽니까? 대통령. 대통령이에요. 그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VIP. 김건희 여사. V2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구주류들이 있거든요. 지금 물러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당내에서 3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권투중례를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차하면 저놈 날려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 가겠다. 아하.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63%의 지지만을 갖고 있는. 예. 이걸 갖다 일거에 당을 장악한다는 건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가능하려면 대통령이 임기 말이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임기 2년 반이야. 거의 3년이 남았어요. 2년 9개월쯤 남았습니다. 2년 9개월 거의 3년이 남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힘이 안 빠진 겁니다. 그다음에 아직은 차기는 아직도 시간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상태 속에서 당을 장악한다는 건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장악한다는 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임기 말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제 서서히 역관계가 이제 생기겠죠. 예. 다음에 결국 그 싸움인 거 아니냐? 다음에 공천을 누가 주느냐의 싸움인 거잖아요. 예. 저 3분의 1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포기했습니다. 직권은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수당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아하. 그렇다면 남는 건 뭐냐? 옛날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옛날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직권 포기하고. 예.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다수당도 포기하고. 뭐 했습니까? 그냥 호남에서 패권. 그 내에서는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지자체 선거할 때 뭐 경북시장도 주고 뭐 경북 도지사도 주고 뭐 대구시장도 주고 뭐 이런 거 공천 주고 뭐 예. 권력이 있는데 그거라도 잡고 있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권토중례해가지고 오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 힘이 좀 빠져야 되거든요. 예. 대통령 힘이 빠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대통령하고 좀 결탁이 되기 음. 때문에 힘이 좀 빠지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 그 당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는 안 돼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하고 각을 팍 세워가지고 나 선명하게 각을 세울 거야. 이렇게 되면 뭡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면 둘 다 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요 점에 관해서는 김정희 위원장의 말에 동의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분이 지금 무리하게 장악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하.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무리하게 장악하려고 갑자기 각을 딱 세워가지고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을 연출한다라든지 이러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차근차근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이제 다만 그럴 경우에 뭐가 되냐면 선명한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뭐야 뭐 좀 한다더니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는 좀 나올 수 있는데 아. 지금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하지만 언제쯤 그런 걸 좀 더 뚜렷하게 성과를 내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이번에 의료 대란 이거 그런데. 해결하는 걸 갖다 한동훈한테 맡겨주면 되거든. 아하. 그럼 당도 살고 정도 다 살아요. 예. 대통령도 살 수 있을 텐데. 대통령도 살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면 빨리 뭐 9월 2일 할지 날짜가 정해져야 될 텐데 이건 왜 그럴까요, 교수님? 사실은 한동훈 이재명 그 대표 회담이 지금 대표 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가장 양쪽에서 들고 나온 가장 중요한 의제 두 개가 서로 양당에서 서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힘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이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예. 의원들 상당수는 그 제3자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제3자 특검으로 가되 그거를 제시하면서 뭘 정쟁 중단 선언. 예컨대 그 밖에 다른 특검이니 아니면 그 밖에 무슨 탄핵이니 이런 거 안 하기로 하지 말자. 이것만 끌어내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는 거다. 예. 그런 카드가 필요하니까 이 카드는 좀 지워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이건 우리가 쟤네들한테 말리는 길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입장이 정리가 안 됐어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내 입장은 변한 게 없다. 그다음 당내 논의를 거쳐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시금석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내 논의를 통해서 당을 갖다 설득해내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시금석이 되는 거고 예.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정리가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만나도 사실은 그 저쪽에 제시할 카드가 아직은 없는 거죠. 아. 반면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금투시에 대해서. 자기는 유예하거나 완화하거나 이런 안을 갖고 있는데 당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 얘기가 정리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저쪽에 또 내밀 카드가 없는 거죠. 라고 하니까 사실은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측면에 있는 데다가 이번에 또 달랑 뭐가 걸린 겁니까? 코로나가 딱 걸린 거죠. 아. 코로나가 걸렸고 이게 뭐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도 언뜻 들긴 하는데 내가 설마 거짓말하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빼는 것 같거든요. 예. 왜냐?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고 저쪽 최상병 들이대면 저쪽 꼼짝 못할 거라고 한다면은 라이브로 생중계하면 더 좋잖아. 그다음에 거기서 한 병에 딱 보내버리면 뭡니까? 그냥 끝나는 거거든. 예. 자기 대선 같은 경우는 가는 거고 저쪽에 유력한 카드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개하자. 공개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재명이 토론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빠져나가도 잘해요. 곤란할 때 아주 그냥 궤변으로 잘 빠져나가거든요. 예.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재명이 이제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지난번에 토론에서 했다가 요번에 걸린 게 그거거든. 토론에서 얘기했다가 위증 사건 전에 예. 거짓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거죠. 대법원 선고 났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거기다가 또 상대가 누구냐면 한동훈이거든. 한동훈은 자기에 대해서 모든 사건, 자기에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쫙 꿰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지금 뭐 한동훈은 정치 초보고 저쪽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예. 붙으면은 뭐 한동훈이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걸 갖다가
공개 토론을 거부하는 건 오히려 지금 이재명 쪽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 내가 전제 조건을 건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저쪽에 공개 토론 안 받았다는 걸 딱 접어두고 가는 거죠. 겁먹은 이재명입니까, 교수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거기서 이겨도 본전이야. 아하. 원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지금 봐요. 한동훈은 뭡니까? 2인 삼각 게임 하거든요. 2인 삼각 게임 하는 거고 자기는 그냥 자기 혼자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상황 자체가 유리한 거예요. 판 자체가 유리한 판에서 이기면 당연한 거고. 예. 근데 비기거나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비기거나 져버리면 완전히 타격이 그냥 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적합도에서도 한동훈과 그 이재명이 왜냐하면 아직은 보수 쪽은 한동훈에다 완전한 3분의 1이 아직 완전하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어요. 예. 3분의 2는 지지해도 이러다 보니까 그 한동훈하고 이재명 사이에 이게 이재명이고 한동훈이고 어허. 10에서 20%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 격차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거기서 확 밀릴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멱살을 잡고 뭐랄까 삿바 싸움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예. 의제예요. 아젠다 세팅을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예. 씨름 선수들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계속 뭐 합니까? 삽바 싸움을 하죠. 삿바 싸움 하거든요.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아젠다 예. 세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걸 갖다 먼저 선수로 친 거예요. 국회 쪽에서. 그래서 세 가지를 던졌잖아요. 예. 첫 번째 공개하자, 뭐 두 번째 뭐 하자, 민생으로 하자. 그러니까 일단 정쟁 중단 선언하자. 예. 그다음에 민생으로 가자. 뭐 세 번째 딱 던지고 이걸 갖다가 이거 사실은 약간 반칙 플레이예요. 민주당에다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흘렀어야 되는데 예. 먼저 언론에서 슬쩍 흘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흘려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쁠 만도 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어쨌든 딱 하니까 아젠다 세팅을 전체에서 먼저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병 같은 경우에도 그냥 봤대 정쟁 중단 선언 내 하위 범위에다 넣어서 하면 되거든요. 하위 이슈로. 이게 받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물 밑에서 지금 엄청난 삿바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 둘이 이걸 안 하고 지나가기에는 둘 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국민들한테 약속했거든. 날짜까지 박았거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안 한다? 라고 한다면은 원래 너희들이 만남의 취지가 뭐였느냐. 맨날 이렇게 싸우지 말고 좀 뭔가 좀 일이 돌아가게 하자라는 게 취지였는데 결국 그 취지 자체를 갖다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양쪽에 다 타격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만나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좀 여유를 오히려 가질 만도 한 이재명인데 혼자서 당 결정할 수 있으니까 왜 자꾸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 26일까지 빨리 발의하세요.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당장 발의하세요. 좀 뭐 이렇게 자꾸만 재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국힘을 갖다 분열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국힘에서 뭐라 합니까? 한동훈 대표는 너희들 빨리 금투세 입장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근데 이제 최상병 이게 이제 뭐가 된 거냐면은 유치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보면 이 두 가지 가지고 서로 이제 정쟁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조차도.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어느 당이 더 잘 부합하느냐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어쨌든 간에 최상병은 특검으로 마무리 지어라. 이게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금투세 같은 경우 그것도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원하는 바들을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서로 지금 뭐냐면 이거 자체보다도 특검 자체 쉽게 말하면 특검 자체가 진상규명이잖아요. 진상규명 자체 또는 금투세 이거 자체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양쪽 팀에다 균열을 내겠다라는 이것만 좀 부각된 건데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유치하니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런데 교수님 또 하나 깜짝 놀란 것은 전당대 다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85.4%로 역대 민주당 계열의 당대표 중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는데 느닷없이 김부겸 전 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조언을 한다고 한 건데 그 조언이 보통 선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오세훈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세훈도 뭐 51%가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100% 나온다는 얘기고. 이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플랜 B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초조해 보이죠.
초조해 보이는 건 왜 그러냐면은 판결 때문에 유죄 판결. 아. 10월하고 11월에 나오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얼마 또 재판 미루고 또 뭐 그래봤자. 코로나로 또 미뤄졌네요. 네. 그래봤자 이거 10월 11월 안 늦어도 11월 안 나와요. 두 개 판결에. 예. 그런데 대다수의 그 법조인들이 하기 이건 뭐 유죄 빼도 박도 못한다. 유죄가 나왔을 경우는 사실은 대선 카드 대선에 나오기 힘든 그런 형을 받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게 딱 나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김부겸이니 김동연이니 김경순이 경쟁력 없어요. 그다음 김두관이니 경쟁력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예. 그 정도로 이재명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없다. 예. 제로다. 이렇게 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나중에 못 가질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생적으로는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 자생적으로 자기들 힘만으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너져야 그렇죠. 그제서야 올라오는 거네요. 외부 변수가 있어야지 예. 플랜 B 얘기가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아하. 떠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네. 김두관도 요번에 처음에는 개딸들이 막 좋으니까 사과했다가 중반쯤 가니까 사과 안 하잖아요. 그냥 딱 치고 이재명 일당 체제 막 비판하고 막 나가는 게 플랜 B로서 이제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리매김한 거고 예. 12.2%면은 나쁘지 않은 지지율이거든요. 네. 두 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뭡니까 대의원들 비중을 축소했는데도 이 정도 나왔다.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두 자릿수만 돼도 예. 이건 정책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어허. 정책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2월 핵심은 난 뭐냐?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 핵심은 호남이라고 봐요. 호남입니다. 호남이야, 호남. 호남 민심이 흔들렸거든요. 이 민심 예. 때문에. 이재명 딱 보니까 뭐 너무나 막가잖아요. 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호남에서 그 정당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이 더 높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건 바로 뭡니까? 민주당에 대한 불만. 어.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당이 불만을 가졌다고 어떻게 국힘을 찍어?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간 거예요? 조국 혁신당으로 갔고 아. 이재명 지대는 불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널 찍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너도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하. 그래서 이걸 해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호남이 이제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가 원래 민주당 근거지인데 본산인데 예. 거기서 왜 투표율이 낮았고 거기서 이재명 지지율이 뭐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득표율도 다른 지역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심 딱 이게 재판 딱 결과가 나와버려요. 10월 달에 영광 군수, 곡성 군수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호남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민주당 호남의 정당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민주당이 뭐가 되냐 수도권 정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 호남의 의석이 얼마 안 돼. 예.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수도권에 들어와 있는 호남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수도권 되게 이제 강북에 많이 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 뭐가 됐냐면 어느 정도 서울화된 거야. 아. 서울화가 된 겁니다. 나는 서울 남자인데 그렇죠. 서울 여자인데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까지는 호남 사람의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 아들 때는 뭐예요? 있겠어 그게? 그렇잖아요. 저도 충청도 정체성 별로 없거든요. 아 충청도세요? 네, 우리는 뭐 친가 외가가 다 충청도인데 예. 난 태어났을 때부터 써보니까 여기 지역이었거든요. 그럼 아하. 여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약화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은 여기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대선 주자 있잖아요. 결정을 예. 누가 해주냐? 티켓을 해줍니다. 대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쪽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대선 주자 최종 결제는 누가 해주냐면 광주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옥새는 광주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 또 호남 사람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소외를 당했잖아요. 예. 그 억압도 당하고 소외도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아. 판단 내리는 겁니다. 이 카드 일단은 윤석열하고 싸울 때 이런 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했는데 예. 대선 카드로 못 써? 어. 뭐 이러다가 갑자기 대선 레이스가 막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아웃돼?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된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이제 바로 뭐예요? 위기가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를 노려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좀 움직이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초일회인가 뭔가도 만들고. 초일회. 그다음에 민주주의 4.0 이런 것도 4.0. 만들어지는 거고. 이번에 김경수 사면도 예. 저쪽 애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저게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어. 민주당이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비명, 그러니까 반명, 그렇죠, 반명. 예. 그다음에 비한. 아. 여기서 새롭게 이걸 끌을 수 있잖아요. 아니 한만 쳐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 예. 한만 쳐내고 이렇게 가게 되면 오. 우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냐. 이른바 신음모론입니다. 그렇죠. 네. 음모론까지는 아니고. 아닙니다. 네. 뭐 음모론적 얘기 냄새는 나는데. 살짝 냄새 납니다. 네. 제가 그때 음모론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근데 음모론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아하.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얘기가 돼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배경에 이례적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사면한다 그러면 그래 사면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례적으로 내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까지 공개까지 했단 말이죠.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거 왜 그랬겠어요? 이 일상적 복권은 아니잖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 볼 때는 한쪽에서 볼 때는 이거 좀 다른 얘기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확 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몰라요. 거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체계가 굉장히 단단한 것 같지만은 흔들릴 때는 굉장히 또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 체제라는 거죠.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호남이 판단할 것이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건데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네. 강일은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이 되면서 15명의 검찰 바깥 전문가들이 하게 될 텐데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교수님? 그 무혐의 나올 겁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거는. 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요. 없습니다. 공직자가 아닌데 뭘 할 거야. 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건에서 유일하게 처벌을 한다면 준 놈.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현행 법률이 최재형 그렇게 되는 목사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네. 무혐의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걸 적용할 법률이 없고 예. 이거 뭐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냥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모든 법조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이고. 수심위를 통해서 조금 더 공정성 그리고 그렇죠. 검찰에 대한 부담을 좀 씻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은 이렇게 무조건 얘네들은 뭡니까 봐주기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게끔 처음에 조사받을 때 검찰총이 나와서 조사받았어요. 예. 이런 얘기 민주당은 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땐 쟤도 또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영부인 사상 최초로 영부인이 검찰총장에 나와서 조사받았으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경호처였나요? 경호처가 거기서 받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검사들 핸드폰까지 뺐고 말이야. 예. 이러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황제 수사야? 황제 조사야 뭐야?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봐주기 수사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디로 넘긴 거예요? 수사심의위로 예. 넘겼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넘긴 거 수사가 잘못됐다 해서 넘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범죄 불성립이거든요. 적용할 법률이 없는 거야. 예. 애초에 이건 도덕적 문제예요. 윤리적 문제야.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왜 그걸 왜 받아 그거를.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영부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사과하면 끝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니까 이게 길게 끌어가지고 결국은 윤리적인 것과 법적인 것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윤리적인 영역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법은 뭐냐면 그 윤리적인 영역 중에서 불륜이라는 거죠. 비혼. 네. 그 중에서 극단적인 것만 우리가 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안 하는 거지 여기에는 해당되는 거죠. 근데 쟤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민주당에서는 아니 무죄야? 불기소야? 그럼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 아니지. 받으면 안 되지. 예.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쟤네들은 이제 대중 선동에 능하니까 뭐야 봐줬어? 그럼 받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받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그건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현행 우리의 법률 체계상. 예. 근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원석 그 총장이 사실은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었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법리 판단과 증거 판단이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수사는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뭐라 그랬냐면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수사 심의위로 넘겼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에서도 이게 달라질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게 번복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걸 넘긴 건 잘한 거예요. 왜? 어차피 민주당은 또 이렇게 되면 또 봐주기 심의를 했느니 뭐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사심의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네네. 지들이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냥 매듭이 지어질 것 같아요. 예. 다만 남은 거는 그냥 사과 화끈하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교수님.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냥 사과를 그냥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하. 그냥 계속 사과를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 사건 매듭 짓는 시점에. 시점에서 그냥 딱 한번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예.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든지 죄송하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끝내면 될 문제예요. 근데 예. 그것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옆에 보면은 뭐 신평이니 아니면 장혜천이니 뭐 이런 놈들 사과하시면 안 됩니다. 영부인 해가지고 아부를 또 할 거란 말이죠. 그 놈들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놈들이 그 정권을 갖다 위기로 몰아넣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아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 그 민주당에서 너무 까는 게 예. 심지어는 뭐 패션인가 이거 봤더니 그 플라스틱 백이 있잖아요. 예. 바이바이 플라스틱인가? 그거 운동한 거 그거 가지고 시비 걸더라고요. 국정 개입했다고 또 난리 바가지를 치더라고요. 그거는 원래 영부인의 역할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생태, 환경에 같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그거 하는 게 영부인의 고유한 역할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뭐 뭡니까 공직자가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영부 백. 그런데 왜 공직자처럼 또 이런데 국정에 개입을 해? 국정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예컨대 영부인은 바로 뭡니까? 공직자가 아니죠. 공직자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공적 활동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순방하는 건 뭐야? 대통령이 왜 지부인 데리고 가? 배우자로서. 공적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 역할이 있는 건데 이것도 이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연결고리고 모든 것을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반사익을 가져가게. 심지어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김건희 살인자라는 발언으로 일약 6위를 달리던 의원이 2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예. 저도 김건희 여사한테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사안은 이게 원래 영부인이 해야 할 사안이고 저는 잘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떤 아젠다입니까? 생태 아젠다잖아요. 아하. 플라스틱 줄이겠다는 거 중요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생태 아젠다를 지금 들고 예. 나온 거고. 환경보호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 로고를 썼는데 그 로고가 또 포스트 독 있잖아요. 세롬인가? 예. 개 닮았다고 또 그걸 시비를 거는데 아니 이 세롬이라는 개가 어떤 개입니까? 어떤 개인지 아세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안내견이에요. 맹인 안내견. 안내견입니다. 안내견이가 은퇴한 거예요. 예. 그걸 갖다 입양한 겁니다. 그럼 잘한 거지. 아하. 그다음에 퍼스트견이니까 퍼스트견이 거기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게 영부인의 아이디어였대요. 그런 아이디어 내는 게 영부인이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뭐 이걸 국정 개입이니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바랬던 건 영부인들이 이런 역할을 해, 영부인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뭐 국정 개입이고 이제는 뭐 개 공격까지 하네요. 이건 아니죠. 근데 적어도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생태의 문제고 예. 또는 두 번째가 동물권의 문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영부인 이건 정말로 전형적인 영부인 아젠다예요. 이걸 했던 거고 이거는 뭐 칭찬받을 일이지. 이걸 갖다 왜 오히려-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건 칭찬하고 뭐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비판하고. 그렇죠. 예. 나눠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무작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윤리를 갖다 막 헷갈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직자와 공적 활동 이걸 또 헷갈리게 만들고 예.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적 활동을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영부인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왜? 법률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공적 활동을 해왔어요. 예. 모든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런 건데 그것까지도 공직자 아니래매. 근데 왜 여기에 이건 아니지. 이건 비판이 아니고 이건 비난이고 쓸데없는 선동이고 좀 이러지 예.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건 잘한 건 잘한 거고 바로 이겁니다. 여사 딴 거 말고 이런 걸 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한 거 그거 왜 받았어요? 그거는 그때 또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게 맞죠. 예.